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실가 수업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교과서 72쪽과 73쪽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중독을 예방하기라는 주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내용 한번 눈으로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중독 문제 알기. 두 번째, 개인정보, 사이버 중독 알기. 자, 세 번째,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 알기. 자, 여러분들 혹시 틱톡 웹을 아시나요? 아는 것을 넘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틱톡 웹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이에 대한 영상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이라는 앱을 아시나요? 대중음악을 배경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중국의 앱인데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악에 맞춰 가수가 된 듯 립싱크를 하고 춤 실력도 뽐냅니다. 익살스럽게 일상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중국 화이트 댄스사가 개발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올라온 것들입니다. 15초짜리 나만의 영상으로 소통도 할 수 있는 틱톡의 가입자는 중국 4억 명, 미국 8천만 명 등 전 세계 6억 명에 이릅니다. 유행에 민감한 10대, 20대가 주로 사용합니다. Young people love TikTok because it's just kind of an escape from the broader internet, and it's also a place where not a lot of older people are.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 수가 페이스북을 능가할 만큼 틱톡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미국 토크쇼 진행자도 틱톡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고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스타가 탄생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선정적인 영상이 노출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 지방법원은 정부에 틱톡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난해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미국에선 여자아이에게 접근하는 어른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hey try to convince me to do it with them, and I say no. 미국의 한 연구소는 틱톡이 가입자의 IP 주소, 단말기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여기에 접근하고 있어 각국의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각종 제품들이 사람들의 편리함과 유용함을 주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틱톡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고 심지어는 10대 소녀들에게 10대 청소년 여성들한테 접근하는 그런 나쁜 어른들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사이버 중독 관련된 동영상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이것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해 매번 약속한 게임 시간을 넘기거나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또 게임을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게임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게임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바꿔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직장인은 평일에도 하루에 2-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안 쉬고 9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들면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레벨업을 할 수 있고 한 번만 더 하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서 더 게임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약속 기간을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진이 게임 중독자의 뇌 영상을 정상인과 비교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크기가 정상인의 것보다 14% 컸습니다. 판단력이나 기분 조절과 연관된 두적엽 일부도 용적이 17% 컸습니다.
이 부위들은 중독 증상이 심할수록 더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과부하를 줘 뇌가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뇌 구조까지 바뀌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나 충동 조절이 더 어려워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입니다. 과하게 커져 있다는 것은 게임 중독 문제를 보이시는 분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오히려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담당하는 기능상의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 뇌 구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갈등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동영상 잘 시청해 보았나요? 자, 게임을 많이 하면 뇌 구조가 바뀐다고 하네요. 이러한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지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링크되어 있는 주소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의존 진단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청소년, 그 다음에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초등학생, 그리고 나이는 만 12세, 그리고 거주 지역은 충북 지역, 그리고 계속 진행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10가지의 자가진단 설문이 나옵니다. 솔직하게 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 보기를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자가 점검 잘 해보았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아직은 스마트폰 중독 단계는 아니지만 좀 조심해야 될 단계,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7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쪽에 이제 개인정보와 사이버 중독이라는 개념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또 사이버 중독이란 인터넷, 온라인 게임 등을 지나치게 오래 함으로써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개인정보와 사이버 중독 단어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개념의 밑줄을 그어 봅시다. 자, 그 밑에는 이제 개인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신분관계, 그 다음에 사회경력,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 요즘 뜨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새로운 유형이 되겠죠. 지문으로 스마트폰을 연다거나 또는 홍채로 디지털 도어록을 연다던가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관계, 그 다음에 기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2쪽 맨 하단에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학생 여러분들이 읽고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써봅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또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 피싱 전화가 올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써봅시다. 자, 선생님은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 비번을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73쪽에는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 토의하기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질문 3가지의 답변을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사이버 중독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제시문에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을
모두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사는데 썼나요? 네, 여러 가지 게임 캐릭터를 사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렸다고 나와 있네요. 이와 같은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시간에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겠죠. 아니면 내 스스로가 30분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정말 30분만 사용하고 그만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나만의 실천 서약을 써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 저는 하루에 30분 이상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남학생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나만의 실천 서약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쓰고 부모님께도 사인을 받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73쪽 맨 아랫부분에 있는 평가해 보아요입니다. 자, 지금까지 실과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질문은 일주일간의 실천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실과 수업 재미있게 수업했나요? 자, 이것으로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